이런 시골 촌뜨기가 감히 우리 집안에? 강남 한정식당. 시어머니가 할머니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70이 넘은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파랗게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손녀딸을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걸 선물이라고? 시어머니가 할머니가 정성껏 담근 장을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콰당! 항아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손녀딸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였습니다. 할매. 손녀딸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아라. 수진이를 위해서.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할머니가 누구인지를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장이 저 여자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을 줄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 모든 일은 사흘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수진입니다. 28살입니다. 충청도 작은 마을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할머니와 텃밭에 나갔습니다. 할매, 오늘 고추 많이 땄네요. 그래, 우리 수진이 덕분이요. 올해 농사 잘 됐어. 할머니는 저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할머니는 70이 넘으셨지만 정정하셨습니다. 수진아, 네 준우한테 줄 장 다 담갔다. 1년 묵은 거요. 할매, 고마워요. 뭐요? 사돈댁에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까지 정성껏 항아리에 담으셨습니다. 박준우, 제 남자친구입니다. 사귄 지 2년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대기업 다닙니다. 주말이면 시골까지 내려왔습니다. 수진아, 보고 싶었어? 준우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한테도 잘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부모님 뵙는 거 맞지? 응. 근데 준우야, 할매도 같이 가도 되제요? 준우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마가 좀 까다로우셔서. 괜찮아요. 할매 예의 바르시고 좋으신 분이여요.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매, 토요일에 준우 부모님 뵈러 가요. 할매도 같이 가셔도 된대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요? 고맙다. 할머니는 깔끔한 원피스를 입으셨습니다. 수진아, 네 행복하게 해주려고 내가 평생 살아왔어. 할매,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으셨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내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울도 참 많이 변했네. 예전에는. 할매, 예전에 서울 오신 적 있어요? 그래. 옛날에 좀 있었지. 강남역에서 준우를 만났습니다. 한정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청담정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입구였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멈춰 서셨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보셨습니다. 할매, 왜 그러셔요? 아니요. 가자. 프라이빗룸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두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준우 어머니였습니다. 첫인상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온몸이 명품이었습니다. 샤넬 드레스, 에르메스 가방, 큰 다이아 귀걸이. 할머니와 저는 수수한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이수진이라고 해요. 아, 시골에서 오셨군요.
할머니가 공손히 인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수진이 할매입니다. 어머니가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하신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제가 손수 담근 장이어요. 1년 묵은 거예요. 항아리 3개였습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포장을 열어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정성껏 담근 장이어요. 귀한 거예요. 아, 그래요? 요즘 시대에 이런 걸.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집은 백화점 명품관에서만 선물 받는데 선물을 테이블 구석으로 밀어냈습니다. 할머니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수진 씨,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고등학교 나왔어요. 대학은요? 안 갔어요. 어머니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요즘 시대의 고졸이라니. 직업은? 할매 농사일 도와드리고 있어요.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손녀 키우셨어요? 네. 수진이 부모가 일찍 죽어서. 아이고. 그럼 형편이 어려우시겠네요. 어머니가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준우는요, 연세대 나왔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명문대고요. 우리 남편도 대기업 부장이고, 우리 집은 강남 아파트 살고.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젓가락을 드셨는데 손이 떨리셨습니다. 제가 할머니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괜찮으셔요, 할매? 그래. 괜찮다.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준우는 서울대, 연세대 출신들이 줄 서 있어요. 근데 시골에서 고졸해. 부모도 없고 할머니까지. 할머니가 고개를 더 숙이셨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파랗게 솟아올랐습니다. 할매. 제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참아라. 수진이를 위해서. 할머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우리 집안이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시골 할머니, 고졸 손녀, 부모도 없고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이는걸요. 어머니가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물어볼게요. 재산이 얼마나 되세요?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면 한 달에 얼마나 버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아들 연봉이 6천만 원이에요. 근데 시골 할머니랑 고졸 며느리 부양하면. 할머니 손이 더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이요. 어머니가 할머니가 담근 장 항아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이런 걸 받아요? 백화점도 모르는 시골 것들은 이런 걸 선물이라고 하나 보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콰당. 항아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된장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1년 동안 정성껏 담그신 장이었습니다. 할머니 몸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득 고였습니다. 하지만 참으셨습니다. 저를 바라보시며 꾹 참으셨습니다. 할매. 제가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괜찮다. 수진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계속했습니다. 이것도 치워야겠네. 제 앞에 놓인 물컵을 확 치워버렸습니다. 시골 총것들 입댄 건 다 치워야지. 할머니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준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넌 닥쳐.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시골 할망구, 고졸 며느리, 부모도 없는 애. 이런 집안이랑 우리가 왜 사돈이 되어야 해? 할망구. 그 단어에 할머니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근본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우리는 서울 토박이고 명문대 집안이고 근데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할망구가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매, 할머니가 제 손을 토닥이셨습니다. 괜찮다, 수진아. 할매가 다 해결할 거요. 할머니 미안하지만 이 결혼 안 돼요. 포기하세요.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요?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좋아요. 할머니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수진아, 가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할머니가 건물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청담정. 할머니가 제 얼굴을 보셨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할매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처음으로 할머니가 우셨습니다. 70평생 눈물 한 방울 안 보이시던 할머니가요. 할매, 울지 마셔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내일이면 다 끝난다. 할매가 오늘 당한 거 100배로 갚아줄 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전화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정호 실장? 나요. 내일 아침 일찍 회사로 갈 거요. 준비해둬라. 그날 밤 할머니 방에서 불이 새벽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할머니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셨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기셨습니다. 어제의 수수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할매, 수진아, 일어났구나.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할매가 지금까지 숨긴 게 있어. 오늘 다 알게 될 거요. 미안하다. 같이 가자. 네가 봐야 할 거요. 할머니와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할매가 니한테 거짓말한 게 있어. 할매가 평생 농사만 지은 게 아니여. 예전에는 사업을 했어. 큰 사업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매가 사업을요? 네 할아버지랑 같이 시작했지.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서 할머니가 창밖을 보셨습니다. 지금은 한신그룹이라고 불러. 네. 할매가 한신그룹 창업주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신그룹이요? 그 유명한? 그래.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경영은 전문 경영인한테 맡겼어. 할매는 시골로 내려가서 네 키우는 데 집중했고 눈물이 났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니한테 평범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어. 돈 때문에 니한테 접근하는 사람들 보기 싫었거든.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근데 어제 할매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그 여자가 우리한테 한 짓 절대 용서 안 할 거요. 서울 강남에 도착했습니다. 대형 빌딩 앞에 섰습니다. 한신그룹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할머니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고 화려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다. 이정호 실장입니다. 할머니가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회장 의자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정호야, 청담정 건물주가 누구제요? 한신그룹 소유입니다. 회장님 직접 보유 자산이고요. 좋아. 그럼 김영희 임대차 계약은 다음 달 만료입니다. 재계약 안 해. 당장 통보해. 그리고 김영희 남편 박철수 조사 결과는 한신건설 건축본부장입니다. 저희 계열사고요. 할머니가 차갑게 웃으셨습니다. 그 사람 인사 기록 다시 조사해봐라. 그리고 박준우 한신물산 과장이라며?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인사 재평가 들어가. 그리고 김영의 재산조사 결과 가져와 봐라. 실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남 아파트 시세 15억, 대출 12억입니다. 임대료는 3개월 연체 중이고요. 한신그룹 며느리 소문내서 사채까지 5억 끌어쓴 것으로 확인됩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역시 허세 부리며 사는 것들이요. 우리가 비리를 만들 필요 없어. 법대로만 하면 돼. 임대료 연체 법대로 청구해. 재계약은 안 해. 그리고 혼담 깨졌다는 소문 내. 그럼 사채업자들이 알아서 움직일 거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김영희 씨? 맞제요. 할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한신그룹 본사로 와라. 할 말이 있어. 다음 날 아침 10시 한신그룹 본사 회장실. 할머니는 회장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영희가 들어왔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앉으라고. 할머니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정호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소개할게. 정호 실장이요. 한신그룹 경영총괄이지. 영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신그룹? 그래. 여기가 한신그룹 본사요.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나는 박순덕. 한신그룹 창업주이자 대주주요. 어제 날 뭐라고 불렀제요? 시골 할망구라고 했제요? 할머니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한신그룹 주주명부요. 내가 지분 63% 가지고 있어. 영희가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시가총액이 5조 원이요. 내 지분만 3조 2천억. 영희가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그리고 여기 봐라.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청담정 건물 소유권 증서요. 내 개인 자산이지. 네가 새 들어 사는 건물이 내 거요. 임대료 3개월치 연체했지요. 총 4,500만 원. 연체료 포함하면 6천만 원 넘어. 영희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그리고 네 남편 박철수 한신건설 건축본부장이라며? 우리 계열사요. 실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장님, 박철수 부장 인사 기록 조사 결과입니다. 작년에 안전규정 위반으로 경고 2차례 받았습니다. 올해도 공사 지연으로 문책 대상이었으나 묵인되었고요. 그래. 그럼 이번에는 제대로 평가받아야지. 징계위원회 회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들 박준우 한신물산 과장이라며? 그것도 우리 계열사요. 근무태도 재평가 들어가. 영희가 무너졌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할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제 내 손녀한테 뭐라고 했지요? 고졸 며느리는 안 어울린다고 했지요? 부모도 없는 애라고 했고, 그리고 내가 1년 동안 정성껏 담근 장을 바닥에 집어던졌지요? 늦었어.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재계약 안 해. 한 달 안에 나가. 그리고 대출 회수 통보 들어갔어. 강남 아파트 대출 12억.
한신캐피탈에서 빌렸지요? 우리 계열사요. 법대로 회수 절차 들어가. 못 갚으면 경매 들어가. 법대로 하는 거니까 억울하면 고소해.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김영희 사장 신용조사 결과입니다. 한신그룹 며느리 소문을 퍼뜨려서 사채 5억을 끌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사채업자들이 즉시 원금 회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영희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가 내려다보셨습니다. 어제 내 손녀가 네 앞에서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냐? 나는 70평생 살아오면서 저런 모욕은 처음 당했어. 근디 참았어. 우리 수진이 위해서. 근디니가 우리 수진이한테 한 짓. 그건 절대 용서 못해. 일어나. 무릎 꿇을 필요 없어. 이미 결정됐으니까. 김영희 씨, 이제부터 네가 만든 거짓말이 네를 무너뜨릴 거요. 내가 손댈 것도 없어. 네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질 거니까. 이게 바로 사람을 함부로 무시한 대가요. 영희가 끌려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수진아, 할매. 처음으로 할머니가 우셨습니다. 미안하다. 할매가 진작 지켜줬어야 했는데. 저도 울었습니다.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신그룹 회장 손녀와의 혼담이 깨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 하나로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영희가 빌린 사채 5억. 사채업자들이 즉시 원금 회수에 나섰습니다. 한신그룹 며느리 들어온담에서 빌려준 건디 거짓말이었잖소? 당장 5억 갚으시오. 한신캐피탈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12억, 연장 불가 판정입니다. 한 달 안에 전액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청담정 임대료 연체권도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3개월 연체료 포함 6천만 원. 영희는 어디서도 돈을 빌릴 수 없었습니다. 한신그룹과 척을 진 사람에게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박철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안전규정 위반, 공사 지연. 그동안 묵인됐던 일들이 전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결국 권고사직 처리됐습니다. 준우도 인사재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무 태도 불량, 업무 성과 미달. 결국 해고됐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댄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애 스스로 쌓아 올린 거짓말이 무너지면서 모든 게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할머니는 시골집에서 저와 함께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수진아, 할매는 거짓말 안 만들었어. 법대로만 했어. 저 여자가 스스로 거짓말하고 사채 쓰고 허세 부린 거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대가를 치러야 해.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준우였습니다. 수진아. 준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무 심했어. 나도 잘못했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수진아, 제발. 할머니께 말씀 좀 해줘. 아버지 일자리 좀. 나도. 준우 씨, 어제까지 저를 뭐라고 했지요? 고졸 며느리는 안 어울린다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할매 모욕할 때 가만히 앉아 계셨잖아요. 준우 씨, 이제 우리 끝이여요. 행복하셔요. 그리고 다신 연락하지 마셔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소식이 들렸습니다. 청담정은 문을 닫았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김영희 가족은 지방 작은 도시로 이사 갔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강남 사모님 명품 허세 전부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빚과 후회뿐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준우한테서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골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쳐 보였습니다. 수진아, 왜 여기까지 왔어요?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할머니가 마당에서 나오셨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발. 아버지 일자리만이라도. 네 아버지? 안전 규정 위반한 사람을 왜 다시 써야 하는데? 기록이 다 있어. 그동안 묵인됐던 것 뿐이지. 내가 만든 게 아니여. 네 아버지가 한 일이여. 할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수진아, 네가 할 말 있으면 해라. 마당 평상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나 진짜 반성했어. 엄마한테도 화냈어. 이제 와서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우 씨, 그때 왜 날 안 지켜줬어요? 할매가 모욕당할 때 왜 가만히 앉아만 계셨어요? 준우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가 무서웠어. 대들면 어떻게 될지. 근디 나는 더 무서웠어요. 혼자였거든요.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않았어요. 준우 씨는 2년 동안 항상 그랬어요. 엄마 눈치만 보고 나한테는 참으라고만 했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네가 재벌 손녀라는 거 알았으면 달랐을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할매가 왜 숨기고 사셨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돈만 보고 다가올까 봐서여요. 진심을 보고 싶으셨던 거여요. 준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근디 준우 씨는 뭐였어요? 할매가 시골 할망구라고 불릴 때 가만히 계셨잖아요. 그게 준우 씨 진심이었어요. 준우 씨, 우리 끝이여요. 일어섰습니다. 행복하셔요. 그리고 다신 오지 마셔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준우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2년이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이제 네 인생을 살아라. 네 행복을 찾아라. 할매가 옆에 있을 거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우의 모든 연락처를 삭제했습니다. 사진도 지웠습니다. 2년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이별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할매랑 같이 일해볼래? 전통 장사업 시작하려고. 시골 할머니들이 담근 장을 도시 사람들한테 팔고. 할매가 담근 그 장, 진짜 귀한 거요. 명품보다 훨씬 귀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할매. 그럼